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위성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시 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이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금지된 미국의 제품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 장면입니다. 사진에는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델사의 컴퓨터 모니터 50여 대가 확인됩니다. LCD 또는 LED로 추정되는 이 모니터들은 모두 동일한 제품인 듯 뒷면 윗부분에 델사의 로고가 박혀 있고 화면 앞쪽 아랫부분에도 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모니터들은 책상 아래 컴퓨터 본체에 연결돼 있었는데 육안 확인은 어렵지만 역시 델사의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1984년 미국 사업가가 만든 델은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북한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컴퓨터와 각종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보도 사진에는 델 모니터 속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 윈도우 7이 구동 중인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현재 BOE는 미국 델사에 북한의 제품이 반입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제재 품목이나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차량 퍼레이드를 벌였던 지난 2018년에는 여러 대의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평양 번호판을 달고 있는 모습이 공동 취재단에 의해 포착됐으며 또 중국 CF 모토사가 제작한 오토바이 CF650G 여러 대가 북한 호위 부대에 의해 이용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지난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5를 통해 사치품 금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2013년 추가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치품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 등 제재 품목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감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제재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에서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에게 원래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항소심에서 부과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 에이딧 압둘라 판사는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대북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총욱 옌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주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주를 선고했습니다. 또 총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대북 사치품 공급에 활용한 SCN 싱가포르와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상사 등 세 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액수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총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모두 43차례에 걸쳐 북한에 향수와 화장품, 고급 시계, 악기 등 사치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으며 싱가포르 국제연합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거주자나 국적자가 북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판을 이끈 압둘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총 씨는 유엔 대북 제재와 싱가포르 국제연합법을 위반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위상과 명예에 큰 피해를 입혔고 범죄 행위가 수년에 걸쳐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엄중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협력이 지난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재개됐으며 양측의 협력은 미얀마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23일 미얀마 군부 동향을 감시하는 양곤의 한 독립연구기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특히 방위산업국으로 알려진 미얀마 국가무기공장 여러 곳에서 공동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미사일 프로젝트의 원자재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일부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되고 북한 전문가들이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러시아와 다른 군사장비 제공자들은 현금 거래를 원하지만 북한은 물물 교환에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에서도 미얀마 측의 이해관계와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 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무기거래 선택지가 줄어든 미얀마 군부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미얀마 측에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견제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는 것인데 당초 야당인 공화당 측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최종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제출한 중국 견제 목적의 하원 법안,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는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슈머 대표의 수정안 3,234조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업체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수정 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새 측이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상원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져 부활한 겁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상원의 수정안은 중국의 악성 행위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법 원조와 교역이 포함된다면서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카디즈, 즉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와 여러 차례의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증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 수정안에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과 공동 위험 대처에 관한 역할을 명시한 미한 상호방위 조약 3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 발의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 경쟁 법안은 지난 2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달 각국의 필요를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 배정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여전히 북한 당국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3일 대북 백신 배정 물량 변경 이후 북한과의 진전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백신 할당량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 재배정하지만 북한이 백신 도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백신을 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달 북한이 지난해 받지 않은 백신 811만 회분을 취소하고 가장 최근 공개한 14차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새로 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사상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비핵화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유가족을 이용해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병인 암으로 투병해온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발탁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며 세계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핵무기 확산 억제와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으며 2000년 10월 북한과 상호 적대관계 해소와 경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담은 미북 공동 커뮤니케 발표를 이끌어내는 등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미북 공동 커뮤니케 발표 직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2019년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항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다른 비핵화 정의를 제시해 협상을 어렵게 해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